어머니, 저 왔어요. 오희옥 지사님 아들 김흥태, 저 왔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눈도 못 뜬 채 힘겹게 내뱉은 말. 늘 봄이 되면 집에 가고 싶다 말씀하셨던 어머니. 올해 97, 생존해 있는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애국지사. 아들은 오늘 어머니가 아닌 오희옥 지사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3천만 대중 부른 소리에 젊은 가슴 붉은 피는 펄펄 쏟고. 이 노래를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녹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 이제 나오네. 우리 광복관과 부른 소리에 젊은 그런데 잠시 후 아이고, 이 노래를 들으시니까 눈이 반짝 떠뜨시네. 후손 합창단의 노래를 들은 오희옥 지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힘차게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까지 지어주시는데요. 어머니, 노래 어떻게 잘 불렀어요? 잘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 어머니, 예전에 그 시절로 갔어도 광복군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실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 100년 전 그날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 놓아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광복군 오희옥이 불렀고 이름 모를 독립군이 불렀을 그 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영술연추 8월 29일은 조국의 운명이 다한 날이니 하늘은 미워한다 배달족에 자유를 억탈한 외적놈들을. 세하다 장검을 비켜들었네. 오늘날 우리 손에 잡은 칼은 만났으니 너의 힘. 우리 부모님 날 찾으시거든. 나라 잃은 아픔과 치욕을 잊지 말자며 부르던 노래. 결전의 날을 준비하며 불렀던 노래. 조국 독립의 희망을 알리는 노래. 그리고 아리랑.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경성 라디오 제2편 평화를 노래하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JODK こちらは慶城放送局 JODK 여기는 경성중앙방송국입니다. 일제식민지 시기인 1927년 이 콜사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죠. 조선 청년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았던 소리와 음악들이 라디오 전파를 탔습니다. 같은 시각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소리와 노래로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남의 땅에서 독립을 염원하며 부른 평화의 노래. 기록을 남길 수 없던 시대, 구전으로만 남아있는, 그래서 잊혀져가는 그날의 노래들. 과연 어떤 노래들이 불렸을까요? 새소리, 바람소리가 청아합니다. 저 멀리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를 따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집 앞이긴 한데요. 집 앞 공원이라 네, 자주 오긴 점심 먹고 하거든요. 이제 자주 돌아다니는데 보통 이제 저녁에 오니까 참배는 잘 못 하거든요. 이제 열려 있을 때 오늘 들어와 봤어요. 아니 저희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기 앞에 빵집 왔다가 너무 배불러서 산책하려고 올랐거든요. 효창공원 한번 가보자 해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 백범 김구 선생 묘가 근데 김구 선생은 안 계시네? 음원은 무슨 음원이에요? 저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인데 네. 요 324 묘 앞에서 독립군가를 연주하려고 지금 연습 중이에요. 효창공원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백범이 고즈넉히 누워있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삼이사와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임시정부 요인이 속세에 얽힌 고단한 몸을 고이 누인 곳, 그리고 언젠가 유해를 찾으면 모셔오려고 만들어둔 안중근 의사의 허묘가 있는 곳, 모두가 백범의 뜻이었습니다. 증손자 김용만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광복 이후에 돌아오시자마자 한 곳 중에 하나가 타지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동지분들의 유해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게 본인의 가장 첫 번째 임무였더라고요. 오시자마자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이제 모시고 와서 지금 효창원에 모시고. 안중근 의사 의거 113주기였던 지난 10월 26일 이곳 삼이사가 계신 곳에서 특별한 연주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임현정입니다. 그냥 묘지라는 거에서 되게 놀랐어요. 묘지에서 연주하는 것만큼 이런 신선한 제안이 있을까. 사실은 그 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독립, 그 평화, 이게 사실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효창공원은 처음 와봤다는 임현정 피아니스트. 이번 연주는 특별했습니다. 323묘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였고요. 관객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 곡목은 효창 아리랑. 이번에 새롭게 편곡을 했다네요. 그녀가 피아노 선율에 담고 싶은 메시지는 평화, 평화죠. 이제 우리가 잘 지내니까 걱정을 거두시고 편안하게 쉬셔라. 그분들이 고생을 해서 이런 평화가 만들어졌으니 이걸 이제 세계 평화로까지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효창 아리랑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 소리가 잠들어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깨운 걸까요? 잠시 후 고요했던 하늘에 갑자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리랑 세 번째 연주하고 끝날 때 바람 싹 불고 그러고 제가 라흐마니노프로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계속 바람이 부는데 뭔가 엄청난 그 기운이 느껴졌어요. 효창공원의 기운.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전율.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눈물 날 것처럼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에 평화가 많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원래 독립군가로 쓰였던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해방이 되고 발전이 된 대한민국에서 100년 뒤에 들으셨을 때 또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더 감동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랑 그거 들을 때 눈물 날 뻔했어요. I like this song. It's very beautiful. We didn't know it was a real person playing this song. We thought it was some audio speaker. 외국인 관광객도 큰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음악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노래를 더 많이 짓고 불렀던 거겠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독립을 염원하고 희망을 주던 노래. 일제 35년 독립투쟁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독립운동가들은 왜 목숨을 건 전장에서 노래를 불렀을까? 그 노래는 몇 가지나 될까?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불려진 항일 노래를 수집, 발굴하는 작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혜성 김명섭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노래로 따지면은 한 6천 곡 정도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예? 6천 곡이나 된다고요? 그 많던 노래들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물론 6천 곡이 다 다른 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여도 이게 국내에서 불러주는 노랫말과 미주 지역에서 기억해서 불러주는 분들하고는 노랫말이 조금씩 다르죠. 저희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데 노래를 다 기억을 하시는 거죠. 한국 노래를.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정체성과 한국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에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고, 저는 독립군가와 아리랑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반혜성 교수님, 이분들은 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까? 그 어르신들 만났을 때가 참 재밌었어요. 서로 질세라 노래들을 막 앞다퉈서 나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알아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 이제 받은 노랫집이 4권 정도가 돼요. 그분들은 정말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을 다시 잊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올곧게 그때 그 노래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노래를 했다. 김명섭 교수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그런 노래들이 일본 정부 기밀 정보 자료에 고스란히 이제 번역돼서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첩보 자료들이 한국 사람들의 동향을 이렇게 조사 보고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불원문서라고 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이걸 번역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이 노래가 일본 첩보 자료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제는 심지어 아리랑도 불온한 노래라며 금창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반혜성 교수가 체록 과정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악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인데요. 그런데 음표 위에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랑 악보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서곡이 끝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악보가 촘촘하게 그려져 있죠. 성부도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 보면 서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그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라고도 평가하느냐 하면 그 모든 양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제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서 이 가극 아리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가극 공연이 그 서안에서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네, 연일 매진이었고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굉장했었는데, 소리를 손으로 막을 수 없는 법. 일제가 아무리 부르지 못하게 탄압해도 독립의 노래는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불려졌습니다. 반혜성 교수가 말한 예술을 통해 나라를 구한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라고 하는 부대가 5지대로 처음에 있다가 2지대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 서안에 있던 부대들이 청년 전지공작대가 많은 문예 활동들을 하죠. 가극 아리랑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한유안이 거기 그 청년 전지공작대의 예술 조장 역할을 하신 거죠. 전방에선 청년들,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예술 구국, 총각할 대신 노래와 예술을 무기로 일제와 싸운다. 부산입니다. 지난 봄 한영석의 후손 한종수 선생을 집에서 만났습니다. 상자 속에 고이 보관한 아버지의 유품을 제작진에게 보여줬는데요. 우리 집에 가보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우리 자손한테 되도록 물려줄 가보가
태극기하고 흙이에요. 흙이요? 중국에서 1927년도에 정조 할아버님이 국내에 한국에서 돌아가시던 부고를 받고 가족들이 다 이래 한국에 와야 될 그 시점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전달해 준 게 태극기하고 부산 동네에 고향의 흙을 한 줌 주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걸 보고 이겨내라고. 이게 나다. 고향의 태극기와 흙 한 줌을 가슴에 품은 한영석.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뜻을 담아 한유안으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향한 그리움을 숫자보에 고스란히 옮겼죠. 말해서 압록강 행진곡이나 조국 행진곡 국계가 한국 행진곡,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리움, 나라에 대한 항일 의지를 내세우기 위한 멜로디.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그런 식으로 아주 시시하고 용맹하고,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압록강 행진곡은 부를 때 주술적인 힘이 나온대요. 초자연적인, 노래 부를 때도 초자연적인 힘, 막 의지를 불사르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묘하게 힘이 나는데요.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힘이 느껴지나요? 우리는 아직 불러야 할 노래가 많습니다. 천진 지역에 갔을 때 조선족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작은 모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어르신들이 미세 당기세 미세 당기세 그 김강석이라고 김자준 장군의 딸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용진가라든지 벌목타령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노래들이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의 딸인 김강석 씨의 실제 육성입니다. 1989년 중국에서 채록한 노래인데요. 아이고, 여사님 노래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는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100년 전 독립전선에서 부르던 노래, 구전으로 전해진 그 노래들이 이렇게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그분들의 노래를 다시 부르다 보면 독립 영웅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본입니다. 기억하다, 다시 태어나다. YTN 라디오 부활 프로젝트 리본 합창단을 시작합니다. 리본 합창단 D-100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합창단원부터 모아야겠죠. 제작진이 바빠졌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저 독립군과 복원 작업, 별거 아니고 저희가 같이 노래 부르는 겁니다. 노래, 선생님, 독립운동가 후손 오케스트라랑 합창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어려우시더라도, 코로나요. 건강하십시오. 다시 연락. 큰일이네요. 선생님, 그 전화 좀 받읍시다. 예? 합창단 절찬 모집 중. 선생님, 들리시나요? YTN, 선생님, 저희가 합창단 노래하는, 리본, 다시 태어나다, 리본, 묶는 리본. 잘 안 들리세요? 엄마, 아침부터 떠들썩한 이곳은 동암 차리석의 후손 차용조 선생의 집입니다. 차용조 선생은 리본 합창단의 1번 단원으로 합류하셨다네요. 아이고, 많이 갖고 왔네. 주말을 맞아 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할아버지의 아버지라. 거실 벽면 사진 속 차리석 지사를 가리키며 한 말인데요. 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요?
이쁘지 할아버지 아버지도.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서 아버지를 용케도 잘 찾아내는 손자가 그저 기특할 따름인 차용조 선생. 그런데 얘들아,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차리석 할아버지 그래. 차리석 할아버지예요 그래. 차리석. 5살 어린 손자한테는 발음도 존재도 멀게 느껴지겠죠. 오늘은 손자들과 리본 합창단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연습하자. 이준아 독립 둘 셋 넷. 아우 잘하네. 조국 광복. 독립 조국 광복. 독립 조국 광복. 민주국가. 우리 민주국방.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독립 부르는 소리에. 정확히 해야지. 목소리 디비지면 안 돼요. 다시요. 여기 리듬이 어려워. 굳게 뭉쳐 원수 때려. 여기도 빨라요. 원수 때려라 부셔라. 아니. 원수 때려라 부셔라. 노래를 못하네. 아빠보다 더 많이 틀리네. 생각보다 어려운데 노래가? 제가 저음 가수라. 레게로 한번 불러볼게요. 레게 어떻게 불러 이거를?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계시는 광복군 김영관 나이는 97세인데 보내주고는 또 전화통화를 했어. 그랬더니 큰일 온다고 아주 기뻐하시는 칭찬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선생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특급 칭찬. 귀여운 손자를 낳아준 차용조 선생의 딸도 이번 합창단에 함께 하는데요. 무려 단장 역할을 맡았다네요. 저는 일단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진행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일반 분들이 들었을 때도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것이 저의 목표고 책임감을 가지고 차단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자, 우리 힘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일찍 이번 부활 프로젝트 리본 합창단을 도와줄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의 첫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딴따딴딴 부르는 소리에 이렇게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서두르는 감이 있거든요. 그 노래를 합창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네 마디 전 해서 도돌이 가는 거 해볼게요. 네. 그리고 바로 이 곡이 리본 합창단이 함께 부를 노래 광복군가입니다. 행진군가답게 선이 굵으면서도 부드러움이 있죠. 그런데 이거 음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편곡자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었다네요. 이 노래들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동시에 이게 앞으로 영원히 보존돼야 할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지녀야 될 것이고, 어찌 보면 새로운 옷을 입히는 작업이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조건이어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마 제일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도 대본을 보고 연기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참 막막하거든요. 추은엽 편곡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한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을 그냥 제 머릿속에 그리게 됐거든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 조국의 현실, 그 싸움터로 내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그냥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 그런 모습을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해지고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도 오직 조국의 미래만을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들.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전장으로 나아가던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사라진 그들을 위한 노래가 완성돼 갑니다. 기대는 이렇게 큰데 큰일이네요. 아까 보니까 제작진이 섭외에 무지하게 애를 먹던데 합창단 모집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다들 연습에 열심이죠. 밥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박자도 맞춰보고요. 손자들과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에 감정을 실어보는데요. 암정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젊은 가슴 붉은 피는 펄펄 근데 선생님 음정은 좀 맞춰주세요. 펄펄 뛰고 한 번 더. 3천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젊은 가슴 광복군의 정신 새같이 굳세고. 이 노래 뭐죠? 광복군가인 듯 광복군가 아닌 누구십니까 넌? 굳게 뭉쳐 앞서서가. 독립 해봐. 이준아, 독립 아니고 독립. 다시 한번 해보자. 독립. 자, 우리 한번 이제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린 제자들도 목소리를 거듭니다. 이쁘려 물든 곳 영생탑 세워지네. 그 다음 광복군의 정신 새같이 굳세고. 리본 합창단 D-Day입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생존 광복군과 독립운동가 후손 21명이 리본 합창단에 합류했습니다. 이야, 용케 여기까지 왔네요. 많이 오시네. 정철순 변호사도 오시네. 어마어마한 김용만, 손입니다. 차영주, 이준식.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리본 합창단 단원들이 하나둘 도착하는데요. 리본 달린 이름표도 목에 겁니다. 걸어드릴게요. 네. 뒤에 좀 묶어주세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태워. 대한독립 만세!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사진도 남겨보고요. 연살면서 여기는 처음 하고 있는 데가 오이옥 시사님 아니에요? 오이옥 오광전 선생 오고 있는 데가. 리본 합창단의 역사적인 녹음은 애국가가 최초로 녹음된 서울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음악사에 중요한 시간이 존재했던 공간이죠. 이곳에 선 리본 합창단은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겠죠. 마치 임시정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후손들의 면면도 화려하네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조문기 후손 김슬쌤님, 네. 김창수 후손 김준님, 손정도 후손 손명원님, 네. 김창수 후손 김성진님, 지청천 후손 이준식님, 네. 차리석 후손 차영조님, 네. 최창학 후손 최재황님, 네. 김창수 후손 김태웅님, 네. 김학규 후손 김일진님, 네. 임창각 후손 이강민님, 네. 부도전 후손 부석현님, 네. 권기옥 후손 권현님, 네. 오광선 후손 김흥태님, 네. 장이호 후손 장병환님, 네. 김구 후손 김용만님, 네. 김규식 후손 김수홍님, 네. 임청각 후손 이창수님, 네. 윤기석 후손 정철승. 잠시 후 리본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를 특별 단원도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호호, 얘들아 안녕. 추운여 편곡가가 이끄는 누베스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많이 했어요? 네. 아저씨도 기대 많이 할게요. 21명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어린이 합창단이 녹음실 안을 꽉 채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스튜디오. 그다음 좋았어요. 아니요 여기서 떠나서부터 주시면 돼요. 14마디 15마디부터. 알겠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이명주 씨인데요. 이어서 다시 더 잘할 수 있어. 다시 가볼게요. 똑같은 자리. 여기 살리러 가세요. 여기부터 멈춘 데부터. 빼낼 때 왔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디마디 감정을 담아 가사 한 줄 한 줄 이명주다움을 표현하려 애씁니다. 마지막에 이런 애드립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팀장님? 네, 이게 들어가야지 이명주지. 이걸 안 하면 이명주. 이명주 씨는 이번 부활 프로젝트에 재능 기부로 동참했는데요. 기꺼이 참여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원래 나라 밖에 있으면 애국심이 샘솟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나라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니까 애국자가 된 것 같고 늘 시간을 내서라도 제가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파블로 카잘스 세기의 첼리스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결국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적 원천인 고국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크고 작은 경사나 슬픈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희로애락을 같이 함께 아주 일말의 작은 보탬이지만 함께 하고 싶어요. 오호, 이명주 씨 아주 든든합니다. 네. 이명주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한 우리나라 어머니는 광복군 한영석이 작곡한 서정 가곡인데요. 나라 잃은 서름, 그 절절한 마음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가슴에 박힌 못 빼내러 가세. 그 부분이 저는 사실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 악보를 딱 받고 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이런 심정이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떠셨겠냐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미안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은 그냥 세상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게 노래 악보를 보면서 계속 저한테 주입시켰던 그런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울컥하네요. 편곡자도 이 곡에 남다른 애착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명주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곡을 만들었다는데요. 저는 이명주 씨 목소리를 익히 어쨌든 잘 알고 있어서 상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다른 곡들도 마찬가지지만 편곡 작업을 하면 적어도 수십 번 이상은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보거든요. 근데 이명주 씨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해봤는데 약간 이렇게 눈물이 조금 나왔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예. 그 눈물의 의미 완성된 곡으로 들어보시죠.
것만 마지막 따라라라라. 다시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녹음이 한창입니다. 선생님, 여기 엔딩의 그 네 번째 음에 혹시 일부러 꾸며주신 건가요? 아니 그게 너무 이뻐서요? 빛이 조금 나는데요. 녹음은 다시 할게요. 예. 선생님 너무 아름다워요. 된 건 아니고요. 심산 김창숙 선생의 후손인 김성진 플루티스트가 싸움 틀어 나오라 군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장의 핀 꽃, 피로 물든 싸움터에서도 결국 해방의 봄은 온다는 메시지가 곡조로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클라리넷입니다. 지금보다 좀 빨리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맞춰볼게요. 1번 뒤에 틀겠습니다. 연주의 주인공은 부민관 폭파의거의 주역 유만수 지사의 차남 유세종 교수인데요. 조국을 향해 나가자라는 곡입니다. 해방 직전까지도 일제에 항거했던 청년 유만수. 오락고 떳떳했던 청춘을 아들이 위로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들 감동받고 있어요. 이제 YTN 라디오 부활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리본 합창단의 순서입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에이 선생님들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독립군가를 합창한다. 이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나저나 다들 이 연습은 많이 하신 거죠? 아까 보니까 저 연습을 연습은 굉장히 많이 했고 들은 거는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연세가 높으신 행정분들께서도 오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제가 너무 편안하게 한 거 아닌가. 더 저희 연습을 많이 선친께서 광복군 제1지대에서 힘든 고초를 겪으셨을 텐데 만약에 보셨다면 굉장히 뿌듯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대중 부르는 소리라는 말은 우리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민주국가 세워보자 그때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오늘 민주주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시대적 소임을 다 하셨고 모든 걸 바쳐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을 되기를 기원하기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본 기억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YTN 라디오 부활 프로젝트
리본 합창단이 부릅니다. 광복군가. 독립운동가들은 싸웠습니다. 총과 칼을 들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상하도다 한배님 아들 딸들은 벼달개래며 백두산 동해물과 한반도는 우리 집일세. 목동들의 피리 소리 들은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조국의 명예를 어깨에 메고 태극기 밑에서 뭉쳐진 백두산이 높이 솟아 길이 지키고 동해. 우리는 한국 광복군 조국을 찾는 봉사로다. 나가자 넉넉강 건너 백두산을 넘어가자. 화려한 강산 우리 대하는 삼천리. 전쟁이 끝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평화, 자유, 독립? 저한테 그 세 가지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음악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 시기에 그런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였기 때문에 멋집니다. 음악은 굉장한 무기죠. 1916년에 만들어진 애국창가라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창가집이 있어요. 거기 서문에 보면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있고 국민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는 노래가 으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몇 곡 중은 따라 부르고 내가 기억해서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부를 수도 있고 몇 개쯤은 마음에 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노래가 다시는 싸우기 위해 불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2022년 현재의 광복군가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싸우기 위해 불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아팠던 이 땅 한반도에 그토록 꿈꿔왔던 아름다운 하늘이 열립니다. 2022년 평화를 노래합니다.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경성라디오 제2편 평화를 노래하다. 지금까지 연출 이은지, 보조연출 김예울, 글구성 홍기희, 음악 장성문, 후원 경기문화재단, 자문 광복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민족문제연구소, 도움 주신 분들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 누베스 어린이 합창단 서울 스튜디오,
재능기부 테너 이명주, 피아니스트 임현정, 그리고 나레이션의 배우 손현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